네, 안녕하세요. 김지정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멸시효 정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소멸시효 중단이란 게 뭐였어요? 결국 채권자, 권리자 입장에서 자기의 권리, 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소멸시효 중단이고, 소멸시효 중단을 해버리면 지금까지 흘러온 그런 진행된 기간은 전부 다 0이 되고 다시 0부터 처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진행을 한다. 그게 소멸시효 중단이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소멸시효 정지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정지시키는 거예요. 정지. 즉 소멸시효 진행을 정지, 일시 정지시키는 겁니다. 일시 정지.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을 듣는 걸로 한번 비유해 보자면 음악을 듣다가 완전히 꺼버리고 다시 그 음악을 틀면 어때요? 음악이 처음부터 재생이 되죠? 그게 중단인 겁니다. 그런데 음악을 듣다가 일시정지를 눌러요. 그럼 멈추죠? 다시 플레이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일시정지했던 그 부분부터 재생이 시작되죠. 그쵸? 그게 소멸시효 정지랑 똑같습니다. 즉, 일시정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기간이 0이 되는 건 아니고 모두 다 인정이 되고 잠깐 멈추는 겁니다. 잠깐. 잠깐 멈췄다가 정지가 풀리면 소멸시효 진행이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들어야죠. 여러분, 민법 공부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민법을 그나마 조금 덜 지루하게, 덜 어렵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의문점을 가져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면 재밌고 공부도 잘 됩니다. 뭐 저는 그래요. 아니, 자, 여러분이 채권자, 권리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내 권리, 내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막 진행이 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중단시켜야죠. 그쵸? 중단을 시켜버려야 지금까지 진행된 기간도 전부 다 나가리 0이 될 수가 있고 다시 0부터 처음부터 시효 기간이 진행이 되니까 시간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지를 할 이유가 없죠. 일시정지. 지금까지 진행된 기간 전부 다 인정해주고 잠깐만 멈춥시다. 이거 할 바에야 중단하는 게 낫죠. 그쵸? 그쵸? 그러면 소멸시효 진행의 정지라는 거는 쓸데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자, 당연히 소멸시효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채권자, 권리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채권자, 권리자가 소멸시효 중단 행위를 하기 어려운 상황, 거의 불가능한 상황, 굉장히 곤란한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할래야 할 수 없는,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속절없이 기간은 계속 가버린다. 그거는 좀 억울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법에서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그래, 네가 원래는 소멸시효 중단을 하는 게 맞아. 그런데 네가 지금 현재 소멸시효 중단 행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재판상 청구라던가 최고, 뭐 소재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기가 어려우니 잠깐 소멸시효 진행을 정지시켜 주겠다. 완성을 막아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정지시킨 그 기간 동안 빨리 뭐 해라? 소멸시효 중단 행위를 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의 정지라는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멸시효 중단을 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는 채권자 권리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잠깐 소멸시효 진행을 정지시켜주고 그 기간 내에 빨리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그 정지 기간 동안
소멸시효 중단을 하면 이제 중단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할 수 없이 소멸시효는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기준은 정지되기 전에 진행된 기간까지 전부 다 인정을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서 잠깐 동안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제도가 소멸시효의 정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쯤에 권리 행사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시효 완성을 일시적으로 잠깐 연기시켜서 그 연기한 동안, 그 정지시킨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겁니다. 중단과의 차이점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중단, 즉 커트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진행된 시효는 전부 다 0이 되고 다시 처음부터 진행이잖아요. 그런데 정지는 잠깐 멈췄다가 시간을 주고 다시 진행하는 건데 이때는 정지되기 전에 그 경과된 기간은 모두 다 인정이 돼요.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해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진행된 기간은 모두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정지는. 이해하셨죠? 어떤 개념인지. 자, 그렇다면 어떨 때 이런 시효 정지를 해주느냐? 민법 제179조를 보면 제한 능력자의 시효 정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주 앞에 예전 시간에 그 행위 능력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자기가 혼자서 단독으로 완전히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하고 그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제한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같은 경우. 그렇죠? 아니면 피성년 후견인 이런 분들은 혼자서 100%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고 누가 도와줘야 돼요? 법정 대리인, 후견인 이런 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이제 도와주고 그래야 그런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한 능력자가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미성년자라고 해서 뭐 재산이 없겠어요? 채권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은 태어나기만 하면 다 권리 능력이 있는 것이고 채권도 권리도 다 귀속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뉴스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되게 돈 많은 할아버지가 손자가 태어났으니 기분 좋다. 우리 손주에게 내가 뭐땅 10,000평을 주겠다. 아니면 채권 10억짜리 채권을 주겠다. 그러면 한 살도 안 된 애가 땅 10,000평도 가질 수 있고 10억짜리 채권의 채권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부럽죠. 네. 그런 거예요. 음. 그런데 이런 제한력자에게 있는 그런 채권, 권리가 시효가 진행이 돼서 이제 막 그 기간이 완성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소멸시효 중단을 해야겠죠. 재판상 청구 또는 뭐 최고하고 6개월 내에 재판 조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혼자서 소송 제기하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왜? 소송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송과 관련된 소송 행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결국 법정 대리인이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법정 대리인이 없다면 이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는요, 자기가 소멸시효 중단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법정 대리인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법정 대리인이 없는 거야. 그럼 그동안 그냥 눈 뜨고 시효가 완성되는 걸 보는 건 억울하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이제 완성되기 전 6개월 내에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되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제한 능력자에게 도와줄, 즉 소멸시효 중단 행위를 도와줄 법정 대리인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그 제한 능력자가 행위 능력을 가져서 능력자가 되거나 아니면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그 제한 능력자를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법정 대리인이 취임을 하면
취임을 하면 소멸시효 중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 대리인이 새로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까지는 시효 완성이 연기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시효 진행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 대리인이 새로 취임을 하면 6개월 안에 뭐 해라? 빨리 소멸시효 중단을 해라. 그겁니다. 능력자가 됐으니까 혼자 할 수 있잖아요. 또 능력자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새로 왔으니까 그분이 도와줘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 안에 빨리 뭐 소재기든 뭐든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해. 능력자가 되었어. 새로운 법정 대리인이 왔어. 그런데도 6개월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기회를 줬는데 안 한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80조를 보면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1항을 보면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요건이 다르죠. 이건 뭐냐면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 즉 도와줄 사람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 제한 능력자, 예를 들면 미성년자나 피후견인 이런 제한 능력자가 가진 권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에 대한 권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누구예요? 친권자죠. 즉 친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법정 대리인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그 법정 대리인인 부모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채무자인 거예요. 이럴 때는 그 법정 대리인이 채무자이기 때문에 시효 중단을 하겠다라고 하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죠. 도와주기 어렵겠죠. 부모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떠나서 채무자잖아, 채무자. 채무자인데 자기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하는데 도와준다? 이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안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얻기 어렵고 또 설사 도와줄 수 있다고 한들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 결국 소멸시효 중단, 청구, 소송 제기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분쟁이죠. 그러니까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소멸시효 중단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니까 이때도 제한 능력자가 되면 그때 네가 스스로 해라. 혹은 후임 법정 대리인, 다른 법정 대리인이 취임을 하면 그때 해라. 언제까지? 6개월 내에 해라. 그겁니다. 아시겠죠? 자, 2항을 보시면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인데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소멸시효 중단을 시키려면. 재판상 청구, 최고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결국 그것도 분쟁이죠. 싸움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부부 사이에 그런 분쟁이나 소송 이런 걸 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곤란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그냥 부부 생활이 유지되는 동안, 즉, 혼인 관계가 유지가 되는 동안에는 그런 걸로 싸우지 마라, 그거예요. 소멸시효 중단 한 해 만에, 뭐 소송을 한 해 만에 그런 걸로 싸워서 그 뭐 이렇게 이혼 안 할 것도 하게 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친족상속법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은요. 혼인은 쉽게, 이혼은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즉 국가 입장에서는요. 가정이 많이 생겨서 아주 잘 유지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자녀도 태어나고 일할 사람도 있고 국가가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자꾸 가정이 깨지거나 이혼하는 건 국가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만든 거죠. 부부 사이에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소멸시효 중단한다고 소송하고 뭐 막 싸우고 분쟁하고 기분 상하고 그러다가 또 이혼하고 그러지 말고 일단은 혼인 관계를 잘 해라. 그거예요. 잘 하고 그런데 만약에 혼인 관계가 종료가 되었다라고 하면 뭐 이혼했거나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6개월 내에 소멸시효 중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러니까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런 걸로 싸우지 마라.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상속 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 정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상속 재산에 속한 권리, 즉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서 상속인에게 넘어온 권리 또는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상속 재산을 이제 상속받았는데 그 재산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거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권리. 그런 권리는 쉽게 얘기하면 뭐겠어요? 상속인의 권리 또는 상속인에 대한 권리가 되겠죠. 그런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 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 상속 재산에 포함된 권리든 아니면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든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피상속인, 즉 원래의 주인이었던 사망하신 분이 제일 잘 알겠죠. 그걸 물려받을 상속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권리가 있는지 또 어떤 채권, 채무가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채권자나 채무자 입장에서도 일단은 그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는데 과연 그럼 그 채권, 그 권리는 누구한테 가는가, 누가 상속받는가 알 수 있나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대부분 모르죠. 그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누가 결국 그 채권, 권리의 당사자가 될지가 잘 이렇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버리면 어쨌든 억울한 결과,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속인이 확정, 즉 그 권리관계,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누군지가 확정이 되면 이제 그 사람하고 해결하면 되잖아요.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그 재산을 관리할 관리인이 선임이 되거나 그럼 그 관리인이랑 쇼부를 치면 되겠죠. 또는 여기서 갑자기 파산 선고가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요. 상속 파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인 입장에서 상속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상속받을 돈보다 뭐 빚이 더 많다. 즉 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도 빚을 더 많이 남기고 사망하셨다. 그러면 이제 상속 포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상속을 안 받을 수도 있고요. 한전 승인을 할 수도 있고요. 한정 승인. 한정 승인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상속받은 그 범위 내에서 그걸 한도로 해서 채무를 변제를 하고 그걸 초과하는 거는 나는 면책받겠다라고 하는 게 한정 승인입니다. 그걸 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상속 파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긴 받았는데 내가 물려받은 것보다 물려받은 빚이 더 많다. 채무 초과. 그럼 뭐겠어요? 그런 걸 파산이라고 하죠. 그걸 법원에서 이제 빚잔치를 대신해 주는 거죠. 그걸 상속 파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재산 정리를 하겠죠. 그럼 그때 법원에 가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권리관계가 명백해지면 그때 소멸시효 중단이든 뭐든 하면 되는 거고 그 기간은 6개월 안에 빨리 해라.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게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상속받을지
그 재산이나 채권, 빚 이런 거는 어떻게 될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확실히 이제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 빨리 조치를 취하고 그때까지는 소멸시효 완성을 연기해 주겠다.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민법 제182조를 보면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 정지라고 되어 있어요.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천재, 이게 그겁니다. 천재지변. 홍수가 났다거나 지진이 났다거나 기타 사변, 그러니까 재난 상황, 전쟁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천재지변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그런 상황으로 소멸시효 중단 행위를 하기 어려운 경우,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소송을 해서 소재기를 해서 중단시켜야지라고 했는데 전쟁이 났어. 전쟁 났으면 법원이 일을 합니까? 도망가야지. 아니면 홍수가 나서 지금 마비 상태야. 도시가, 국가가. 지진이 나서 뭐 다 무너졌어. 그때 뭐 가서 소장 내고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럴 때는 소멸시효 중단을 할래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기해 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즉, 이런 천재지변이 다 수습이 돼서 소멸시효 중단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때로부터 1개월 내에 빨리 시효 중단을 해라. 뭐 소송을 하든 뭘 해라. 그때까지 연기해 줄게 그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소송도 못하고 전자소송하려고 했는데 막 인터넷 안 되고 어떡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소멸시효 정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소멸시효 중단은 권리자가 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는 걸 눈뜨고 볼 수 없다. 그러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중단행위, 즉 재판상 청구, 재판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그렇게 되면 중단된 때까지 경과한 시효 기간은 전부 다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0이 되고 다시 0부터 처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고요. 소멸시효 정지는 원래는 소멸시효 중단을 해야 되는데 소멸시효 중단을 하기 어려운 곤란한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일단 소멸시효 완성을 연기시켜 주면서 소멸시효 진행을 어떻게 한다? 일시 정지해 줄 테니 일시 정지해서 소멸시효 완성을 연기해 줄 테니 그 정지 기간 동안, 연기해 준 그 기간 동안 빨리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라 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사정들은 아까처럼 뭐 제한 능력자가 도와줄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아니면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부부 사이에 채권 채무가 있거나 혹은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이럴 때는 소멸시효 중단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매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사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6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 소멸시효 진행을 일시 정지해서 완성을 연기해주고 그 기간 동안 소멸시효 중단을 하면 중단에 따른 효과를 인정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기간을 줬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 그러면 그냥 완성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기회를 줬는데. 아시겠죠? 그게 완성되고, 완성될 때는 그 정지, 연기하기 전까지 경과된 기간까지 다 유효하게 인정돼서 포함해서 완성 여부를 따지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소멸시효 정지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